안녕하세요. 놀이치료사 유은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정한 주제는 기다릴 줄 아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배워야 할 것 중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자제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 이 자제력을 어떻게 키우기가 참 너무 어렵죠. 어른들 중에서도 이 자제가 잘 되지 않아서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연습이 잘 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요. 이것은 바로 단기간에 습득이 되어지는 라기보다는 후천적으로 훈련되고 길러지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제력은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인 만족 지연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 용어예요. 이것은 나이와는 상관없이 후천적으로 기를 수가 있어요. 우리 뇌 안에는 뜨거운 충동 시스템과 차가운 억제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이 두 시스템이 상황에 맞게 적용을 잘하면 자제력을 충분히 기를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자제력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타고나기보다는 길러지고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사람들의 뇌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적응력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아이의 인지에 따라서 적응적으로 본인이 어떤 삶이나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잘 조절해 나가고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해요. 제가 저희 책에도 간단하게 소개를 했던 마시멜로 테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많이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960년대 후반에 이제 스탠퍼드 대학 부설 유아원에서 시행이 되었어요. 이 테스트가. 그래서 마시멜로 테스트는 실험자가 아이에게 마시멜로를 하나 준 다음에 15분 동안 먹지 않고 참으면 15분이 지난 후에 마시멜로 한 개를 더 주겠다고 제안하는 간단한 실험 내용입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이 아이의 행동의 발달에 어떤 것을 암시하게 될지, 추후에 잘 기다렸던 아이, 기다리지 못했던 아이들의 그 삶의 변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영향을 주는 연구였습니다. 이거 연구를 주도했던 미셸 박사는 마시멜로 테스트를 시작한 장기적인 연구를 했어요. 그렇죠? 추적 연구, 후속 연구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마시멜로 테스트에서 잘 참고 견뎠던 아이일수록 만족 지연 능력과 자제력을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인지의 메커니즘의 상관관계를 밝혀냈다라고 이제 보고하고 있죠. 이만큼 우리가 어떤 즉흥적인 만족을 원하는 아이, 좀 그거를 참았다가 나중에 보상받는 거나 나중에 조금 도움받는 걸 생각하면서 절제력, 자제력을 키워줄 수 있는 아이의 그 이후의 삶의 변화는 굉장히 각각의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욕구, 현재의 유혹을 참는 능력들이 어떤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도요, 그 순간적인 즉흥적인 욕구와 이거를 나중에 참았다가 후에 더 큰 보상을 얻게 되는 것, 이 사이에서 아이들도 이제 조절하게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아이가 있고 그 욕구를 잘 조절해서 견디는 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모습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이 영상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제력은 희한하게도 이 자제력이나 의지력, 만족 지연 능력이 높은 아이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학업 능력에 대한 성과가 좋고 더 나은 사고 능력과 인지 능력을 가지게 될지 추측할 수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이 이 순간 단기적인 오늘 하루 공부했다고 해서 커다란 성과가 바로 연결돼서 이어지진 않잖아요. 매일 꾸준히 공부했던 것이 몇 년 뒤에 고등학교 이후에 시험의 결과가 드러날 수 있음을 볼 때 그만큼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도 잘 견디고 잘 자기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아이들이 더 자를 가질 수
있을지를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제력을 기르는 훈련을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아마 아이들한테 사탕을 줬을 때 그 사탕만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를 더 받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해서 생각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만큼 그 순간의 욕구를 참는다는 것이 되게 많이 어려워요. 대부분의 많은 아이들이 참지 못하고 바로 먹어버리는 아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간단히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해볼 수 있어요. 마시멜로 훈련법이라고 해서요. 마트에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쓰는 아이한테 지금 당장 장난감 자동차를 사달라고 조르지 말고 일주일만 기다릴래? 그러면 장난감 자동차도 사주고 주말에 함께 놀러도 가고 또 너가 원하는 것을 또 고를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한번 말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기한을 늦추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트 가거나 뭐 사달라고 할 거나 즉각적인 보상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이 자기의 욕구, 자제력, 만족, 지역 능력 이런 것들이 다 개발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기한을 늦춤으로 인내력을 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기다림 속에서 사실 그 물건을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건 또 아니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기까지 한번 경험하게 해주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고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적절한 기대를 주고 다음에 대해 생각하도록 유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당장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쓰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볼 수 있죠. 너가 이걸 갖고 싶어 한다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돈이 부족해가지고 이걸 사주면 내일 먹을 걸 살 수가 없어. 우리 일단 집에 가서 돈을 얼마나 더 모아서 언제 살 수 있을지 계획을 함께 짜볼까? 와 같이 곧바로 거절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협력하고 협조하고 더 계획적인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표현훈련법이라고 해가지고 아이에게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기회를 먼저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님의 생각을 전달해서 소통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채고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러면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잖아. 너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듣고 싶으니 울지 말고 정확히 얘기해 줄래? 그럼 엄마의 생각도 말해줄게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아이가 자신의 마음을 이제 표현하는 동안에 아이의 조금 감정이 누그러지기도 하고요. 무엇이든 다 가지려고 하는 것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시간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구체적인 기다림의 시간을 제시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시간 개념이 충분하게 발달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 개념이 충분하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하고 싶은 놀이나 갖고 싶은 물건을 못 가지게 될까봐 어떻게 해요? 조바심을 내고 보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말한 조금만 기다려는 숫자 100까지 셀 때까지라는 뜻이야. 만약 짜증내고 우는 대신 숫자 100을 셀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면 너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약속할게. 네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거를 협조적으로 사주도록 노력을 할게 라고 약속해 볼 수 있습니다. 숫자 100, 10분 또는 노래 한 곡 부를 때 등과 같이 아이한테 어떤 한계가 있는 구체적인 기다림의 시간을 제시하면 매번 아이를 실망시키려는 대신 기다리라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아이, 자신의 욕구를 자제를 못하는 아이 툭하면 짜증이나 화를 내는 버릇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어때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죠. 자꾸 부정적인 정서의 경험들 악순환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정에서 훈련을 통해서 충분하게 길러질 수 있습니다. 자제력은 훈련을 통해 충분히 길러질 수 있고 욕구 좌절에 대한 인내성은 반드시 길러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서도 어머님께서 이제 아이의 욕구를 잘 캐치를 해서 많은 선택을 주시는 것은 지금 잘하시고 계시지만 아이들이 때로는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고 또 계획해야 되고 조율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은 좀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서 가정에서 그런 우리 아이의 인내심을 길러볼 수 있을 만한 것
네 가지의 방법 중에서 한 가지 정도 적용해 주셔서 자녀들과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놀이치료사 유은이었습니다.